손흥민 선수가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10년의 정이 남아있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은 이번에 컵 대회에서 뉴캐슬 원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경기 전에 배당을 살펴보면 뉴캐슬의 승리 배당이 1.7배당,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4.65배당이 나오면서 이번 경기 뉴캐슬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 토트넘 이기면은 인정해 줍니다. 제가 항상 토트넘을 비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토트넘 안티팬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토트넘 우승 유니폼도 있습니다. 이럴 만큼 저는 찜 토트넘 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리그 3위 그리고 뉴캐슬은 12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리그 초반에 이삭을 뺏긴 뉴캐슬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온 이후 뉴캐슬은 최근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5경기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 홈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뉴캐슬이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에버턴을 원정에서 3대0으로 잡으면서 기사 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약간 비장의 카드를 다 써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뉴캐슬은 이삭의 대치자로 영입한 볼테마데가 4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키가 무려 198에 독일산입니다. 엄청나게 파워가 강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세트피스가 지난 시즌에 엔제 감독 때는 약했던 토트넘이 이 선수를 막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최근에 공격수 쪽에서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수 반더벤 덕으로 지난 경기 이겼던 토트넘이었는데 이때 경기가 끝난 후에 프랭크 감독은 반더벤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저는 프랭크 감독이 미리 비장의 카드를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토트넘의 일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에버턴 경기 이후에 뉴캐슬, 첼시 이 경기는 그냥 없다 치고 맨유, 아스날 그리고 PSG까지 엄청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 에버턴 경기에서 패배했다면은 아무래도 연패로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 반더벤의 헤더골을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쿠두스는 잘하지만 막히고 있고 존슨은 여전히 못하고 있는 토트넘인데 이런 공격진을 가지고 프랭크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킨스키 키퍼, 스펜스, 발리냐, 단소, 보로, 보백, 파페사르, 벤탄쿠르, 시먼스, 베리발, 존슨, 시살의 4-2-3-1 포메이션으로 나온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토트넘은 초반부터 밀렸습니다. 뉴캐슬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수비 맞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실점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에 7분까지 통계를 보면 점유율은 대등하게 먹었지만 뉴캐슬이 슈팅 3개, 유효슈팅 1개 그리고 토트넘은 슈팅 1개만 날리면서 초반 밀어붙이는 뉴캐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볼테마데가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는 하비반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요. 하비반스의 슈팅이 살짝 빗나가 버렸는데 실점 당할 뻔한 토트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스가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근데 존슨이 정말 어이없는 크로스를 넣어줬습니다. 이쪽으로 차야 되거든요. 근데 테크닉이 부족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공을 차버리는 존슨이었는데 와 역시 존슨은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아쉬워하는 존슨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랭크 감독도 깜짝 놀라면서 이제 리액션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스가 갑자기 울상을 짓기 시작했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실점해 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뉴캐슬의 센터백 파비앙 셰어에게 공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 베리발이 몸싸움에서 놓쳤거든요. 단서도 막으려고 했지만 늦었고 그대로 이 헤딩 슈팅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뉴캐슬 선수들이었고 제가 말했죠. 토트넘 경기력 안 좋다고요. 지금 저번에 에버튼은 맞춤 전술 반더벤 깜짝 헤더 2개 준비해와서 이겼지만 이렇게 경기력에서 발리고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장이 포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찬스를 날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포로에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그 공을 존슨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베리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이 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샬리송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주었는데 이 공을 시샬리송이 준비가 안 됐는지 발을 대지 못하면서 이 좋은 찬스가 날아가 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시샬리송은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35분 또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샬리송에게 존슨이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근데 이 패스가
길었는지 시샬리송의 다리가 짧았는지 공은 이제 맞추지 못하는 시샬리송이었는데 이렇게 시샬리송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는지 긴장한 듯한 프랭크 감독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전반전은 1대 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트넘의 경기력이 어땠는지 전반 분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토트넘의 경기력이 초반에 어땠는지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율은 대등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슈팅 둘 다 6개 날렸고 유효 슈팅이 2개가 나왔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상 골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슈팅을 날렸지만 이제 골에 근접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뉴캐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전반 공격 모멘텀을 보면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죠. 홈팀인 뉴캐슬이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점 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 빛나는 토트넘의 경기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평점을 살펴볼까요? 일단 베리바리 좋은 움직임과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최고 평점을 받고 있었고 단소도 이제 파워 수비를 보여주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등등등등등은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존슨이 그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평점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약도가 없었고 그리고 시샬리송도 낮은 평점을 받으면서 전반전에 이 두 녀석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후반전에 과연 토트넘이 1대 0으로 지고 있는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토트넘은 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9분 박스 안에 들어온 조일록이 한 번 졌고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볼테마데에게 크로스를 넣어줬습니다. 그 공을 볼테마데가 제가 초반 도입부에 알려드렸죠. 키가 198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경기 초반부터 예상을 했는데 이 헤더가 그대로 단소도 몸싸움에서 이겼고 그리고 킨스키 키퍼도 넘겨서 들어가면서 2대 0으로 경기가 벌어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뉴캐슬 잡으면 인정한다고요. 근데 뉴캐슬 못 잡았죠. 토트넘 경기력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 볼테마드가 포착이 되었는데 이 시점 사실상 경기는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경기를 잘못 잡았잖아요. 지금 지난 경기 반더벤 헤더 카드를 미리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써먹을 카드가 없었던 프랭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프랭크 감독의 이런 썩는 경기력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분량 조절 때문에 반응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프랭크 감독의 경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현지 팬들이 비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가 시샬리송과 브레논이 저렇게 뛰는 걸 보고 좋네 그대로 두자 생각했다고 말이 안 돼 미쳤다 하면서 왜 시샬리송이랑 존슨 안 빼냐고 라고 반응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팬은 전반전은 진짜 한심했다고 솔직히 프랭크가 토트넘에 맞는 감독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아직도 약팀 감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은 수준의 팀이 왜 자기 진영에서만 경기해야 되는 거냐고 질렸다고 솔직히 프랭크 1월쯤에 경질될 것 같아 라면서 이제 경질을 예상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도대체 프랭크는 어디 있는 거야? 감독 맞아? 우리 클럽에 무슨 목적이 있는 거냐고. 프랭크가 우리를 위해 뭔가 끔찍한 것을 준비한 것 같아. 프랭크 지금 경기는 보고 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이 상당히 의미심장했는데요. 프랭크 아웃, 프랭크 꺼져 라고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뉴캐슬에게 탈탈 털려버리자 프랭크 감독 경질까지 나오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4분에 존슨을 빼고 쿠두스를 넣어주었고요. 무한히도 투입을 했는데 토트넘은 결국 경기를 뒤집는 데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토트넘은 공격을 계속 몰아붙였지만 경기를 뒤집는 데 실패하면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프랭크 감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토트넘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토트넘이 어떻게 될지 프랭크 감독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